45분 정도 이렇게 저에게 시간이 주어졌는데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드리겠는데 박선순 목사님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청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박선순 목사님 잠깐 좀 일어나 주시죠. 예, 기록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인사하세요. 이 앞자리를 좀 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컴퓨터로 좀 기록을 해 주시고요. 지금 그 중요한 사항들은 요약을 해 주셔야 우리 논의를 한 다음에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선수 목사님 옆에서 좀 꼼꼼하게 주요한 그런 사항들 빠짐없이 다 기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그런 모든 사항들은 일단 영상으로 모든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영상 기록들을 다시 한번 쭉 녹취를 좀 다시 뜰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들에 대해서는 컴퓨터로 이걸 섞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컴퓨터를 가져오신 저 목사님이 이게 조금 좀 늦어요. 지금 굉장히 좀 이 속도를 좀 빠르게 치실 수 있는 분 한 분 좀 자원을 해주시면은 그럼 참 좋겠는데 누가 좀 자원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그냥 그대로 수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논의를 좀 진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양해 사항과 약속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대회에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오늘 이 토론회장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번 목회자 대회를 통해서 반드시 감리교회가 개혁돼야 되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부 한마디 이상씩은 개진하기 위해서 모이신 분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논의를 하는 이 자리는 첫 번째 원칙은요, 논쟁을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논쟁을 할 수도 없고 시간적으로도 매우 제한되어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논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혹이라도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논박을 하든지 논쟁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사회자의 그런 직권으로 발언을 제가 중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한 분의 그런 발언은 2분으로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이 넘어가게 될 것 같으면은 시간을 한 분 재고 계시다가 시간을 좀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가 좀 앞자리에서 요거 좀 한번 시간 좀 재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우리 김성국 목사님 고맙습니다. 1분 30초가 되면은 약하게 한번 쳐주시고요. 2분이 되면은 땡땡땡 이렇게 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위에를 본당에서 감리교회의 그런 그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안 발제를 들었습니다. 감리교회 변환 문제, 그 다음에 공교회성 회복의 문제, 제도 개혁의 문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이게 발제라는 제안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곧바로 좀 논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누가 좀 한번 그래도 좀 기도를 해주시고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누가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까요? 제 눈에는 좀 잘 안 보이네요. 네? 자, 이용호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리교회를 새롭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한 몸부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토론과 우리들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 더해 주옵소서. 아멘. 토론하는 귀한 시간 우리의 생각과 뜻과 지혜를 모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제안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 분이 나와서 그 발표를 하시는 동안에 그 다음 발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자리를 3개를 마련해 놨습니다. 위에 나오셔서 자리에 앉으시면은 그 다음 자연히 아주 자동적으로 발언권을 얻으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오늘 뜨거운 열망들을 가지고 오셨을 텐데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우리 감리교 현안에 관한 문제부터 여러분들 제안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첫 포문을 여는 게 참 중요한데 어떤 부분부터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사실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짚어야 될, 반드시 짚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명희 목사님. 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발언을 원하시는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철원 동지방 이병일입니다. 저는 지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목회를 한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지방을 4번 옮겨봤는데 지방에서 선교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온 게 무엇인가 봤더니 감리교회가 정체되어지고 발전되지 않는 그 이면에는 이미 감리교회가 선교에 대한 비전도 없고 그저 메인터넌스, 그냥 유지하기 위한 것밖에. 선교부에서 우리 지방에서 하는 일을 보니까 교육자 성지순례, 지방성회, 그리고 지방성회에서 돈 나눠먹고 다 쓰고 그냥 끝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감리교회가 살아나려면 이 감리교회 지방 단위의 선교 비전을 다시 키워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차에 저희 지방과 철원이 2개 지방이 있습니다. 철원 동지방, 서지방. 그래서 철원 지방, 저희 강사님과 철원 그 서지방의 임원들한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제안은 아니고 이제 사적인 제안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철원 2개 지방이 연합을 해서 우리가 부흥성회를 해서 거기에 임사비를 주지 않고 그래서 자비랑 부흥회를 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부흥회를 해서 우리는 은혜 받고 거기서 모아진 돈으로 예를 들면 철원 지역에 노인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대대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군 단위에서 만약 그렇게 실천하게 된다면 감리교 위상이 달라질 것이고 새로운 선교적인 대안이 생겨날 것이고 모델이 생겨나게 되어질 것이다. 이런 노력들이 서로 감리교를 살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주 모범적인 그런 발언이었죠. 근데 좀 감리교 현안에 대해서 1차 저희가 좀 집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 지방회가 이렇게 개선이 되고 변화가 되면 감리교회가 개혁되리라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현안 부분들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제일 그 중요한 문제가 아무래도 지금 감독 그 회장 선거 이후에 지금 고난 소송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여러분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이런 제안들도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그 현안을 좀 보다 더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오늘 우리 그 감리교 목회자 대회가 더 나은 그런 내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네, 민광기 목사님. 또 그 외에 말씀하실 분들은 좀 앞으로 미리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의 문제를 언제나 항상 이렇게 해왔어요. 전략 지도부가 항상 먼저 전략 기획을 하는 겁니다. 선교 초기 120년 전에도 그리했고 10년이 흐른 후에도 그리했고 얼마가 흐른 후에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지금 뭐가 없는 거냐면은 감리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전략적 지도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 기획을 안 해.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되는 거죠. 그런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그분들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지금 그 일을 다 감당해 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개교회에 매몰되어져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금부에 소속되어가지고 이렇게는 월급 받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 어떤 차원의 대안을 지도 핵심들의 어떤 그 무엇이 결성되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반복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정신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 간단하게 본인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찬 목사인데요. 제가 여기 보니까 그 만민공동회 얘기를 하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목사님 말씀도 제가 들으면서 지금 만민공동회가 한 1년 동안 보수파하고 고종하고 싸우거든요. 그 파워를 얻기 위해서는 대표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오늘 하루로 끝날 걸로 생각 안 하셨겠지만 적어도 지금 연령대로 좀 남으셨는데 일단 모였으니까 이 대표성을 가지는 정책위원회라든지 이런 사람들 선정하는, 물론 반민공동회는 독립협회가 그 주축이 됐는데 여기서는 뭐 지금 성격이 다 모호하니까 일단 여기서 의결되는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뭐 각 연령별대로 대표성 있는 대표를 뽑는 게 이게 아마 회의를 봐서도 의사진행상 좋은 것이고 우리가 이 목회자 대회에서도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연구를 좀 하셨으면. 자, 이제 두 분의 그 공통적인 그런 그 발언 내용은 오늘 목회자 대회 이후가 참 중요하다 하는 그런 그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종찬 목사님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대표성을 이 자리에서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취지의 말씀이시죠. 자, 이런 그 말씀이신데, 여러분 일단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결의를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좀 계속해서 좀 제안을 해주시면서 이 의견들이 좀 결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연대 은평지방 신현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안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평소에 제가 저도 이제 뭐 21년 목회를 하면서 평소 가졌던 그 생각을 한번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은 처음 미자립 개척교육부터 해봤고, 또 어떤 때는 한 40년, 50년 된 중형교회, 글쎄 시골에서는 한 300명, 400명 모이면 중형이 되는데 교회가 한 다니는 문제고, 또 한번 개척해보자 해서 개척을 시작해서 5년 동안 50명 미만의 교회를 또 몸부림도 쳐봤고 이제 이러는데 뭐가 문제냐면 괜찮습니다.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생활비가 문제예요. 생활비가. 그래서 하나 최근에 정말로 절실하게 깨닫는 거는 목회자 생활비 부분을 갖다가 제도적으로 좀 대책을 세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해군사관학교를 나왔는데 장로님하고 대화 중에 그거예요. 사관학교 나와서 15년하고 25년을 군대 생활하면 계급에는 차이가 나고, 물론 조금 생활비는 차이 나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 동기들끼리 월급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안하는 거예요. 목회자 연급 따라 생활비 대책을 세우라. 그 다음 각 개교회가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따라 그 교회의 형편 따라 목회 활동비를 대책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500만 원을 주는 1000만 원, 2000만 원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감리교 본부 교단 측면에서는 생활비 대책을 우리 목회자의 연급, 그러니까 목회 활동 연수 따라 대책을 좀 분명히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친구들 사이에 위화감도 없고 교회에 따라서 목회 활동비가 높아도 전혀 부담감도 없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그 다음 말씀해 주시죠. 지금 한 가지 제가 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현안 문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들이 뭐 공교의 수행회복 뭐 이런 그 현안,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뭐 이 단계까지 막 이렇게 혼재돼서 막 제안들이 되는데, 그냥 그 여러분들 말씀하시고 싶은 대로 그냥 이야기를 그냥 하는 걸로다 진행해도 괜찮겠지요? 네, 말씀하시죠. 네, 저는 서산 지방 대산중앙교회를 섬긴 배지선 목사입니다. 여러 가지 할 말이 참 많은데요.
아마 비슷한 그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 신명식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비슷한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싱가포르에서 4년간 목회를 하면서 싱가포르 감리교회가 그래도 감리교 본래의 시스템을 가장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참 부러웠습니다. 그 중에서 모든 목회자들의 사례비를 후봉제로 하여 지방 차원에서 혹은 연회 차원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들 간의 열등의식이라든가 비교의식, 경쟁의식, 또 밥벌이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각 교회에서 정하는 목회비나 생활비나 여러 가지들을 지방 대표성이나 연회 본부로 보내서 거기서 후봉제로 교사들이 후봉제로 월급을 받듯이 그렇게 하면은 최저와 최고 기준치를 정해서 후봉제로 한다고 한다면 풍부하게 누리지는 못하지만 사회에서 신뢰성과 존경성은 얻으리라고 믿습니다. 둘째는 교회 개척은 지방 차원과 연합 차원에서 어떤 개척 기금을 통해서 개인 재산을 가지고서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과 지방 차원에서 개척을 한다고 한다면 교회를 사유한다거나 또한 신학생 수급 문제도 아마 해결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자립 교회 간의 경쟁 의식도 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주연 목사님께서 지방이나 연회 차원에서 큰 교회를 개척해서 수급 문제 해결하는 그런 방안도 좋은 한 가지의 방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박수모 목사님 얘기하실 거죠? 네. 천동지방에 있는 동명교회 박수모 목사입니다. 구체적인 얘기들을 지금 하셨는데요. 저는 그 구체적인 이야기에 덧붙여서 사실은 이런 일들이 되어지려면 전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보여준 것도 사실은 상상력의 혁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 것도 사실은 혁명적인 일이죠. 당시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지금 뭐 생활비라든가 뭐 목회자 생계비라든가 또 위자립회 이런 안들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사실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법이 바뀌어져야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법이 바뀌어지지 않고서는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총재들의 권한이라든가 총재들의 비율이라든가 이 법적인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나갈 건가,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통해서만이 새로운 일을 만들어낼 수 있고 구체적인 안건들을 이뤄낼 수 있지 않겠는가. 두 번째는 목회자들에 대한 생계비, 또 예를 들어서 뭐 선교비 이런 것들도 사실은 법이 먼저 되어지면 가능할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부담금 원칙입니다. 부담금이 제대로 되어지면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든지 공통성 있게 할 수 있고요. 아까 제안한 것 중에 지방 대 지방을 연합할 수도 있고 연회 대 연회를 모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제도적인 과 법적인 것들을 부담금을 통해서 되어질 수 있는데 과연 이것들을 우리들이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어떤 상상력으로 만들어 나가고 조직할 거고 또 대안을 제시할 건가 그리고 위아래가 얼마만큼 조절할 수 있는지 그것이 되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준비가 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냥 바로 나와서 말씀을 좀 이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자를 아무래도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발언 대기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 좀 번거롭지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앉으세요, 주 목사님. 네, 충북연의 제천동지방 김형복 목사입니다. 네, 박순영 목사님, 혁명 그런 단어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운동권들이 활개친다고 용 목사가. 예, 저는 몇 가지 좀 잠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늘상 이렇게 논의되어 왔지만 연예 평신도 대표 선출에 대한 부분은 좀 강력하게 우리가 좀 개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꼭 각 선거 때마다 이것 어떤 정치판 구조에 의해서 평신도 대표도 선출도 꼭 이렇게 논의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능별, 직능별, 연령별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연예 평신도 대표도 선출할 수 있도록 장점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감리사 그 선출분, 아까 우리 그 현안에서도 제안에서도 나왔지만 1년대로 갔으면 좋겠다. 감리사는 하면 총무들이 2년대로 가서 역할을 좀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사실 감리사 역할이 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대로 하는 게 뭐 별로 있습니까? 회의 진행하고 뭐 순서 맡아서 나가서 설교하고 뭐 인사비 받고 이런 거지, 사실 감리사가 감리사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장경을 바꿔서 감리사가 감리사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든지, 아니면 감리사는 정말 명예직으로 1년씩 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감리사 자격자가 7명입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 14년 후에 내가 감리사가 될 수 있어요. 40대 후반인데 은퇴할 때는 감리사 할 수 있다. 만약에 하고 싶다면, 하고 싶은 마음은 없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도 우리가 감리사 그런 정체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감리사는 1년대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법을 바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그 감리사 선출에 있어서 우리가 교리당국이 아시는 것처럼 2,500만 원 결산 이하 교회는 감리사 자격이 없습니다. 피선거권을 제한했는데 이거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법입니다. 아무도 사실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데, 국가에서 세금 안 낸다고 대통령 피선거권 자격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바꾸는 것이 감리교회가 민주화로 가는 정말 그런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속초 남지방 주기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걸 한번 기록상에라도 남겨 보고 싶은 생각이 나왔습니다. 제도 문제도 여러 가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총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어야 되는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선거인단이라든가 총회 대표, 대표성을 현재는 목사와 평신도 동수입니다. 이거를 평신도는 목회자의 반으로, 그래야 지금 평신도들 너무 힘이 강해가지고 감독 평신도대 뽑지 목소리가 안 듣습니다. 우리가 깨놓고 얘기해서 뭐 감신 목원 협상 이렇게 목사님들 다 갈려먹고 나머지는 그들 다 알고 있어요. 목사님들 어차피 갈린다. 그래서 그들이 뽑겠다고 그러는데 계속 가다 보면 이게 정례화되어지고 하니까 선언적으로 한번 이런 안에 나왔다는 걸 한번 기록해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번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과거에는 이 교단 내에 어떤 그런 서클 문제가 교단의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말 보면 학연 문제입니다. 학연 문제. 될 것은 않지만 세계 신학교가 연합해서 동문회 조직을 없애자, 동기의 조직을 없애자, 그런 선언적인 공식적으로 해버리게 되어지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이 학연 문제 이거 해결 안 되면 감리교 이 문제 우리가 굽는 거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뭐 공부도 없으면 뭐 어때요? 좋은 사람끼리, 친구적인 사람끼리, 보수적인 사람끼리, 또 모은 사람끼리 좋아서 좋은 정책 내놓아서 정책 대결을 해야지. 이건 네, 저는 선한 동지방 세안교회 공수문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뭐 그냥 일상적인 하나의 대회가 아닐까 올까 말까 했는데,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은 회개가 말로 그치고 뭐 한번 좋은 연극 같이 보고 그걸로 그게 회개인가라고. 물론 역시 예배야 이제 하나님 앞에 상징성을 어차피 드릴 수밖에 없겠지만요. 그리고 회개가 말로 끝나지 않으려면 자기 기득권을 정말 내놓으려고 하는, 정말 주머니가 회개해야 하는 진짜 회개라고 합니다. 요건데 우리 좀 크게 봐서 작게 지역적인 것만 자꾸 물고 늘어지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설이 나올 수 있고 일정이 다 있지 않습니까? 크게 두려보면 우리가 정말 가장 문제는 우리 공동체성을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은 종파주의로 분리주의자로 가고 말 것인가. 근데 예상하기는요, 우리 감리교 이대로 결국 종파주의로 결국 하나의 섹트 종파 분리주의로 결국은 분리되지 않을까 하는 그렇게 이제 예상하면서도,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까지나 내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 제도성을
방황하지 않으면 희망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개신교가 왜 욕을 먹습니까? 이게 개인 사업체예요. 주님께 하나도 없어요. 주님 먹을 게 없어요. 주님께 드리는 게 없잖아요. 전부 다 내 교회, 내 사업체 아닙니까? 적어도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희망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극복하는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정말 교회가, 감리교회, 개신교가 교회되기 위한 한 가지 길은 모든 정통교단들이 좀 하나가 돼서 목사님들 뺑뺑이 돌리는 방법밖에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내놓을 수 있는 방법밖에, 이것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선 개신교회 앞으로 한국 개신교회라고 하는 건 뭐 별로 쳐다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광열 목사입니다. 제가 이번 그 목회자대회 준비하는 실무에서 서명자 또 참석자들 확인하고 독려하는 조직위원회에서 일을 했는데요. 사람들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 깊은 절망감과 패배감이 있다. 젊은 세대일수록.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 목회자대회 한 번 한다고 뭐 감리교회가 바뀌어지겠습니까? 뭐 달라지겠습니까? 뭐 그거 해봐야 뭐 늘 해왔던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깊은 절망감, 패배감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제도에 있지 않느냐. 의회제도에 잘못 지금 의회제도에 있다. 그래서 의회가 원로원화되어 있다는 건 너무 잘 아는데 어쨌든 이번 사태를 계기 위해서 저는 뭐 감독 사태로 이 문제가 파생되어 나와 있지만 결국 이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은 의회제도의 변화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의회제도를 지금 영급순으로 가는데 이것부터 우선 바꿔야 된다. 그리고 각 세대별로 좀 이렇게 골고루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아까 그 이주영 목사님이 지방의 중심으로 가자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총회 대표도 지방의 임원들을 중심으로 총회를 구성하고 총회 대표들을 파송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뭐 이런 어떤 영급순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목소리들, 지방의 의견들을 반영하는 감리교회 어떤 제도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이번 기회에 꼭 의회제도, 총회제도 바꿉시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총회. 저는 소속은 평지방 인천교회 소속이고요. 근무하는 데는 공부교육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교안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는지 제일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만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 가지 의견을 다 적어서 그래서 50에서 50대 전까지의 의견을 발휘할 수 있게 우리가 제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는지라고 하는 첫 번째, 어떤 사태 때문에 우리가 전국 감리교 목회자 대회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문제를 일단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문제. 이 문제, 그 법을 지킨 사람과 지키지 않은 사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하나의 목소리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 강현 목사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 가지 의견이 있지만은 그 만 가지 의견을 풀어나가는 하나의 키워드를 좀 만들어서, 그래서 최소한 이번에 우리가 전국 감리교 목회자 대회로 모였던 45세에서 50세 전까지의 우리들은 이거 하나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한 가지를 좀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키워드. 그걸 하나를 묶어내서 그 다음에 뭐 교육자 생활비 문제서부터 시작해서 뭐 의회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씩 풀어나가는 이 좀 값진 자리, 복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 넘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아산의 송학교의 이중 목사입니다. 지금 바로 앞에서 해주신 목사님 말씀이 제가 여기 앞에 나온 이유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국면에서 이렇게 모였더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감리교 공동체는 관심 가지고 볼 겁니다. 그리고 뭐 했더냐라고 물을 겁니다. 무슨 결을 했고 뭐 하겠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마 관심 있게 볼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거 하려고 이거 하자고 했다라고 하는 걸 하나를 내놔야 그게 바로 키워드가 돼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신뢰성 가지고 또 우리는 계속 모일 거잖아요. 모이고 또 집중하여 나갈 것이고 확산해 나갈 거니까 그 부분인데 지금 앞에 제가 이렇게 쭉 생각해 보니까 한 4분, 5분 정도가 그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다른 방식으로 말했지만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좌절감 느끼고 낭패감 느끼고 감리교회에 대해서 정말 이거 아닌데 하는 걸 느끼는 것들의 그 근원 속에는 뭔가 그러면서 경쟁의식 가지고 있고 뭔가 우리가 스스로가 조급해하고 뭐 이러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이 생활비 문제 또는 교회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화되고 또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목회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목회고 어떤 자리에 있는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구세군 사관이 있는데요. 그 구세군 사관이 저한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당신들 이렇게 해서 막 큰 교회는 막 서로 가려고 하고 이러면서 한다며. 그게 참 부끄럽다. 우리는 사관학교 졸업하면 거기서부터 사령관까지 해가지고 월급 차이 평생 해도 뭐 한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날까? 예, 근데 전 더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전 이번 목회자 대회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뭔가 내려놓고 이거 하자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집중해야 될 거는 우리 호봉제 하자. 연급에 따라서 목회 연급에 따라서 호봉제하고 만일 교회에서 그것은 연회에서 관리하든 뭐하든 해서 호봉제에 따라서 어디에서 일을 하든 평생 목회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 순간까지 갔을 때 어떤 직책에 있든 이 부분을 우리는 동일하게 감리교 공동체 목회자는 똑같은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앙연의 가평지방 3.12 주순동 목사입니다. 저는 부흥사협회도 있고 무슨 감리교 교리 수호가 무슨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조직화되는 걸 좀 싫어하지만 한시적으로 조직화했으면 좋겠다. 둘째, 행동해야 된다. 88년 송병구 목사님 중대원 행동학 하다가 하나 묵었죠? 저는 그때 목회자가 아니어서 저는 험한 꼴을 안 봤는데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50대기 전에는 50 이후에 혁명하면 미친놈이에요. 50 전에 우리 혁명을 해야 되는데 1년 남았는데 행동화, 조직화 한 번 하고 행동화하고 한시적으로 조직 해체하고 그래서 감리교가 살든 죽든 두 중에 하나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좀 한마디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지금 조직화하고 지금 행동화, 아주 혁명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이야기들이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는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건지 키워드를 찾자라고 하는 대로다 이렇게 좀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시간이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렇게 남았는데 얘기하실 분들은 빨리빨리 나오셔야 아마 발언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서울 안염의 동작지방 박종우 목사입니다. 그 키워드는 아마도 조직화로 하라는 거고요. 조직할 때 우리가 바랬던 것처럼 세대별로, 나이별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 본부를 지켜내고 본부를 본부답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부에는 주인이 없다고들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나 팀을 이뤄서 들어오면 그 팀이 주인이 됩니다. 직원들께서 고군분투합니다만 들어온 팀에서 네가 뭐냐? 라고 말하면 직원은 할 말이 없습니다. 우선 기왕에 우리가 모였으니까 감독 회장 문제와 본부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 본안 소송이 남아있고 지금 화해 조정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는 기준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는 함부로 본부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지 못하게끔 저희가 본부를 지켜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줄 알았는데 장원석 목사가 이거 지금 유임을 나눠준다 해서 장원석 목사가 언제 나오나 기다렸는데 왜 나중에 나오시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장원석 목사. 저는 철원서지방 요정 목사고요. 일단 법 문제라든가 또는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 개선을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먼저 근본 사태에 문제가 발생돼 있기 때문에 이런 모임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분명히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 모임에서 그것을 좀 문안을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책임져야 될 사람이 누군지는 이름을 호명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이 사태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좀 문안으로 작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 전국 감리교 목회자대회를 지금 준비를 했던 준비위원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임이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고 보고 차후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안고 갈 거라고 한다면 어떤 그 로드맵을 같이 잘 이렇게 공유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공유를 한다고 한다면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혁명도 좋고 개혁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지만 같이 이 준비 모임이 이런 활동을 잘 할 수 있으려면 여기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재정적 방안을 어떻게든지 후원하겠다라고 하는 돈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도 같이 얘기를 해 주셔야지만이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런 것까지도 제안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연회 보좌를 두고 있는 계일인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좀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인터넷을 통해서 아마 보신 모양입니다. 인터넷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다양한 인종들과 다양한 교단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니네 교단은 어떤 교단이냐 관심을 두고 인터넷 웹사이트로 들어가 봤습니다. 영문 웹사이트를 소개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글 웹사이트를 만약에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너무너무 부끄러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그때부터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감리교단이 무엇을 위한 교단인가? 비전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유 게시판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비전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남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세워갈 비전이 어떤 것인지 자유 게시판에서 그것을 다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앞날을 향해서. 두 번째로는 그 이야기들을 나눌 때 나누는 방법들이 정말 나눔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하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비방과 비난하지 않는.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저는 반론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도 목회 23년 회고를 하여가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만 호범죄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내가 과연 2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돌이켜보면서 부끄러운 것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 호봉에 맞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도록 우리는 스스로 자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부연의 김진규 목사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자리에 서지 않는데 잠깐 생각이 나서 아까도 주기준 목사 얘기한 것도 생각이 나서 보충적인 발언을 좀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감교 게시판에 제가 좀 유명해졌는데 평신도 김진규라는 사람이 아주 도배를 해서 제가 글을 몇 번 올리다가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어서
그분한테 직접 막 전화도 받고 공격도 받고 그래서 거기가 못 올리고 그냥 말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감리교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절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큰 문제인데 제가 생각하는 절망보다 더 큰 것은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절망은 관심이나 있기 때문에 절망을 한다고 보는데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관심들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뭐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제안하고 싶고요. 또 아니면 감독 대행의 문제가 사실은 지금 이게 제대로 된 건지 또 이것도 한번 좀 짚어보고 가야 될 문제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감리교회 감독 대행으로 일단 쳤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를 저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감독 대행의 문제가 제 생각은 혹시 이거 발언을 안 하는 겁니까 공개적으로? 잘못하면 이게 그냥 잠깐 대행이 끝나지 않고 제 생각으로는 그냥 사냥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어떤 뒤에서의 어떤 움직임 같은 것도 좀 감지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것도 하나의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주미정 목사님이 얘기했던 거 평신도를 2배, 교역자를 2배 선거인단 숫자를 늘리자고 하는 평신도한테 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얘기했는데 목회자는